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파이게임 아래층 캐릭터 분석. 월요일 인기 웹툰 파이게임, 각자가 나누어 가지는 상금의 액수가 균등할 것이라 믿었고 같은 처지라 생각했던 것도 잠시 층별로 나뉘는 격차와 이로 인해 생겨난 균열. 수평 구조였던 전작과는 달리 수직 구조로 변한 스튜디오에서 벌어지는 연대와 배신, 지배와 복종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지죠. 총 7인의 참가자 중 아래층에 위치한 사람들. 상금 격차가 큰 것도 서러운데 식음료 배급 권한까지 없으니 불리함이란 불리함은 다 갖고 시작하는 게임 속에서 아래층 사람들은 어떻게 게임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꿀팁으로 완전 무장, 오직 꿀꿀툰에서만 볼 수 있는 완전 꿀잼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파이게임 캐릭터 분석 영상 시작할게요. 1층. 장애로 인해 필연적으로 1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남자. 왜소한 체격에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이며 주인공인 3층에게 안타깝다는 인상을 남기죠. 본인의 몸이 성치 않음에도 3층이 6층과 함께 5층에게 도시락을 양보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망설임 없이 동참합니다. 시간 추가 조건이 노동력을 당시 불편한 신체 조건으로 인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자 4층을 비롯 다른 층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장애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괴로워하던 1층은 각 층의 쓰레기들을 자신의 방으로 들이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렇게 파이게임 스튜디오 일대 환경미화원이 되죠. 변하는 게임 속에서 예전에 연습해놓았던 마술을 선보이는 등 눈속임에 능한 모습을 보입니다. 왕게임에서의 4층의 트릭을 발견한 것도 1층이었죠. 6층을 능가하는 빠른 손과 똑똑한 머리로 아래층의 반란을 도모하며 2층과의 플랜 B로 위층을 제압하는 큰 화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철저히 만들어낸 약자의 모습일 뿐, 게임의 각본가이자 연출, 기획자의 모습이 1층의 본 모습이었죠. 그에게 참가자들은 자신의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체스판 위의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처음부터 1층은 파이게임 자체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5층과 7층을 회유하여 연합을 만들었고 자기 대신 다 쓴 치약잔 해듯 6층을 이용해 많은 양의 시간을 획득하려 했으며 소임을 다한 6층을 버리고 그 스스로 6층의 자리에 섭니다. 도시락 양보도, 쓰레기를 모두 받는 환경 미화원도, 심지어 위층에게 폭행당한 것과 아래층의 반란을 이끈 것도 모두 그가 쓴 시나리오 안에서 계획된 사건들이었죠. 붕대를 풀고 더듬던 말을 조곤조곤 이어나가면서 1층의 시나리오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무슨 뒷공작을 하던 재빨리 눈치채 역으로 뒤통수를 치는 남자. 사람의 형태가 없어질 만큼 잔악한 행위를 했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이코패스. 파이게임의 흐름을 좌우하는 그의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2층. 주인공이 느낀 2층의 첫인상은 시크와 쿨, 냉랭해 보이는 인상의 여자. 호들갑스런 4층의 언급을 통해 그녀의 외모가 상당히 미인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죠. 7층의 도시락 시식 사건으로 주인공이 자신의 몫을 1층과 2층에게 양보했을 때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언젠가 꼭 빚을 갚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3층이 2대 환경미화원이 되었을 때 빚을 갚는다며 자신의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죠. 방 안의 쓰레기 냄새로 3층이 괴로워하자 그를 위로해주기도 하며 그에게 횡포를 부린 5층과 7층을 험담하는 등 의리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개인기로 송판 격파를 선보일 정도로 무도나 격투 쪽에 몸담았으리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7층을 향해 내질렀던 정권 지르기 폼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은 그 이유 때문이겠죠. 격파를 하던 중 2층은 오른손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경미한 부상이었으나 후에 5층과 대전을 하면서 또다시 같은 손에 부상을 입어 심상치 않은 소리와 함께 아무래도 뼈에 금이 간 듯 보이죠. 계속되는 게임 속에서 돈보다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했던 그녀는 제일 먼저 이 게임을 이끌어가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고
어리고 아픈 딸이 있기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던 그녀는 점점 더 잔인하고 가혹해져야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파이게임의 룰을 꼬집어 이 게임을 끝내야만 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확고히 하죠. 강한 무력을 가진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7층의 주도로 약물이 투입된 물이 내려오고 그 물을 마신 2층은 약물에 의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위층에게 제압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녀의 오른손은 더욱 철저히 봉쇄되죠. 1층이 고안한 플랜 B로 위층을 제압한 뒤 이대로 게임을 끝내자는 2층의 주도하에 모두는 더 이상 시간을 늘리지 않는 것에 동의하나 1층의 덫으로 3층이 2층을 오해하면서 2층은 저번과 똑같이 수면제가 든 물을 먹고 의식을 잃은 뒤 제일 먼저 제압됩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사과하는 3층에게 2층 자신도 게임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남은 시간만큼의 상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자신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강한 무력의 소유자, 그 때문에 제일 먼저 제압되는 인물, 비록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음이 4층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진 못하였으나 때를 잘 잡는다면 다시금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힘있는 캐릭터라는 것은 분명하죠. 3층. 초반 인간이 불행한 이유에 대해 본인의 철학을 나열해 놓았던 이 남자는 결국 또다시 이 끔찍한 게임에 참가합니다. 전 머니게임의 주인공이자 현 파이게임의 주인공. 눈에 띄는 개성 없이 남들에 비해 조금 잘 돌아가는 머리를 가진 게 전부인 이 남자는 스스로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는 모양인지 똑똑한 지략형 캐릭터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6층이었고 후에는 1층에게 붙습니다. 자신이 알아낸 것을 이야기한 뒤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조언을 얻는 것에 큰 만족을 느끼는 듯 보입니다. 시간 추가 조건이 웃음이었을 당시 큰 난관에 봉착한 듯 보였으며 이도저도 안 되니 차라리 소변을 마시는 것을 해야 하는 건가 주저하다 끝내 하지 못하고 결국 1층에게 환경미화원직을 양도받아 파이게임 2대 환경미화원이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싫어하며 약자에 대해 연민의 감정이 많은 것으로 보이죠. 도시락이 2개뿐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며 자신 또한 배고픔에 괴로워하면서도 1층과 2층을 위해 도시락을 양보하기도 하고 몸이 약한 1층에게 뺨을 내리치기 싫어 스스로 게임에서 기권을 하며 1층 대신 벌칙을 받기도 합니다. 2층의 주도로 게임을 진행하는 입장과 그만두자는 입장이 갈렸을 때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6층에게 모든 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자는 계약서를 제안하는 등 기회를 만들거나 협상하려는 꾀를 부려 보이지만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질러대는 통에 바로 제압당하거나 이용당합니다.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면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것과 본인 위주의 사실만 받아들여 판단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2층을 재미있게 보내려 놓은 1층의 덫에 손쉽게 걸리며 1층의 뜻대로 2층을 결박해 또다시 1, 5, 7층 연합의 지배를 받게 되죠. 전 게임에서 사람을 껍데기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으나 정작 또다시 껍데기를 통해 큰 위기에 빠진 남자. 이제는 뭔가를 보여줄 것 같긴 한데 그게 언제인지는 작가님만 알고 계시겠죠? 4층. 게임 2회차의 노련함은 어디 갔는지 경계를 늦추지 않는 다른 참가자들과는 다르게 먼저 다가와 침을 튀며 수다를 떨던 남자. 경박했던 첫인상과 달리 몸이 약한 1층을 대신해 스스로 육체적 노동에 참여하는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뇌전증으로 추정되는 경련 장애를 갖고 있으며 갑작스런 경련에 목숨이 위태해지나 1층에 의해 목숨을 부지하게 되죠. 아마도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 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듯 더 이상 시간이 추가되지 않자 참가자 중 제일 큰 분노를 드러내며 스스로의 머리를 박아 피까지 보이는 자해 행위를 합니다. 서로 싸우며 피를 보기를 원하는 주최 측의 의도를 파악한 뒤 차라리 전 게임이 더 인간적이었다는 소회를 남기며 파이게임 자체를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6층의 주도로 전기 충격기 벌칙이 걸린 게임이 시작되자 먼저 왕게임을 제한, 슬쩍 위층에 붙어 아래층에만 벌칙이 몰리도록 트릭을 쓰는 얍삽한 면모를 보입니다. 이를 이유로 6층에게 응징을 당하죠. 협상의 기회를 잡기 위해 6층의 회유에도 꿈쩍 않던 모두를 뒤로하며 코인 3개를 준다는 6층의 회유에 제일 먼저 넘어가는 이기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1층의 주도로 위층 제압에 성공하자 분풀이를 하는 듯 6층과 5층에게 받은 폭행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분풀이의 시간이 부자연스럽게 계속되자 아래층 사람들은 4층이 추가 시간을 얻기 위해 일부러 폭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눈치채 그를 저지하죠. 6층에 이가 뽑혀 많은 양의 시간이 추가된 때에도 모두는 4층을 의심했고 경련까지 일으키며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며 부정하지만 자업자득인 듯 누구의 신뢰도 얻지 못한 채 4층은 위층들과 마찬가지로 결박당하게 됩니다. 1층의 정체가 밝혀진 뒤 4층은 제일 먼저 그의 편에 서서 게임을 진행하며 원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구매한 물품들을 이용해 불을 피워 위층을 몰살시킬 작전을 꾸몄으나 뭘 하든 결국 1층의 손바닥 안이었죠. 4층의 작전은 실패로 끝나지만 고군분투한 4층의 모습이 퍽 감동적이었는지 주최 측은 상당한 양의 시간을 추가해줍니다. 이로써 1층 지배하의 게임은 계속해서 진행되죠. 살짝 드러난 전 게임 장면에서 4층을 박쥐라 칭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이곳저곳 붙으며 잔꾀를 부린 듯 싶은데요. 그 끝이 안 좋았음에도 현 게임에서도 똑같은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3층과 마찬가지로 재버릇 남 못 주는 성향인 듯 보입니다. 아래층을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층이 가진 혜택을 단 하나도 갖지 못한 채 생존을 위해 돈을 위해 그들에게 굴복한 채 게임을 계속하는 참가자들. 반전을 가진 인물과 권력에 따라 이리저리 붙는 가운데층에 위치한 인물의 모습을 통해 스튜디오에서뿐만이 아닌 현실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파이게임의 끝은 언제일지 돈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을 애써 외면해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파이게임의 또 다른 이야기와 영상이 궁금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꿀꿀 툰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안녕!